2월 16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제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어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 입소자 약 27만 2천 명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만 65세 미만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선 백신의 유효성을 확인한 뒤에 접종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에 대한 유효성과 의료진에 대한 책임 전가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65세 미만에 이어서 의사, 간호사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이 3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만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될 때까지 접종하지 못하게 된 건데요. 정부는 유효성 확인 시점을 3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65세 이상 접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데요. 해당 시설 입소자가 총 64만 8천 명 정도인데 이 중에 만 65세 이상이 37만 7천 명에 달합니다. 다른 백신으로 대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2, 3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도입되는 건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이 전부인데요. 그나마 이 백신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들에게 우선으로 접종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드는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접종비는 접종을 시행한 의사에게 지불하는 수가를 말하는데요.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500만 회의 접종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접종비 1회당 19,220원, 총 접종비는 4,085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3,363억 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셈입니다. 건보 재정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과 의료계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됩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보 재정은 질병치료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마련된 거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비는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최근 일각에서 의정 합의 파기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의사단체의 여러 대응들을 적절한 확인 절차 없이 호도하고 있다며 젊은 의사 조직을 평가절하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현안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가 등록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모두 6명의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호 추첨 결과 이면택 후보가 1번, 유태욱 후보가 2번, 이필수 후보가 3번, 또 기호 4번은 박홍준 후보, 5번에는 이동욱 후보, 6번은 김동석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6명의 후보들은 개표일인 3월 19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의사회원들은 오는 24일까지 지역의사회와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선거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